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강의 제목이요.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이 팝송 많이 들어보셨죠? Don't worry, be happy.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돈자가 영어의 돈자가 아니고 한글 돈자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그리고 뒤에 with 아메이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날까지 잘 사는 멘토스쿨의 이영건입니다. 저는 잘 사는 인생 2막을 디자인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청년이시죠? 청년의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엔에서 지정한 청년의 공식적인 나이는 65세까지 입니다.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그 다음에 80년부터가 노년, 100세부터가 장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숫자를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살에 죽었으나 60살에 묻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30살부터 60살까지는 그러면 식물인간으로서 하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살에 이미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의 비석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나는 반평생을 30년을 죽은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이제 후회를 하시는 그런 비문을 남겨놓은 거겠죠. 청년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좀 찾아보면 단순히 연세가 많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노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요, 고민하지 않고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 사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별 고민 없이 살고 계신 분, 즉 열심히만 살고 계신 분이 지금은 청년의 반대말인 의미에서 노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나이 숫자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하얘서도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은 분명히 청년이시고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이제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그 인사말의 청년은 바로 보다 나은 삶을 살고픈 사람, 바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의 Better Lives를,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저는 청년이라고 저는 감히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제 인생 사명문이 바로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고픈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저의 인생 사명문이고,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이 세상 모든 청년, 바로 여러분들이 잘 사는 그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좋은 정보 강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산다는 거의 뜻이 뭘까요? 잘 산다는 거의 뜻이 저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잘 사는 삶을 이렇게 건물에 비유를 한다면 그 천정을 이렇게 받치려면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하죠? 최소한 4개가 필요하죠. 그 4개의 기둥이 바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시간적인 건강, 그리고 관계적인 건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4개의 기둥 밑에 기단석이라고 하죠. 이 기단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이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바람이 불면 넘어갈 수가 있겠죠. 바로 그 기단석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재정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 관계적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재정적 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부터 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강의 제목을 Don't worry, be happy라고 했습니다. 돈을 걱정하십시오. 기꺼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죠. 열심히 일만 해.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 이렇게 저도 어릴 적에 배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자본주의가 돼가면서 돈 걱정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돈을 걱정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융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돈에 대한 부분, 금융에 대한 부분, 금융 상식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아메이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학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경제인문학. 경제 들어보셨고 인문학 들어보셨는데 경제인문학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한다면요,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인문에 해당이 되겠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화기관이 경영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두 발이 뛰면서 경제적인 밑바탕을 받치고 있어야만 이 행복이고 경영이고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제와 인문학을 합쳐서 추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휴머노믹스라고 하는 바로 경제 인문학입니다. 이 경제 인문학적으로 부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 많은 게 부자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경제 인문학에서 부자라는 분은요,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느끼지 않는 사람. 지금 제가 돈 걱정하고 해놓고 돈 걱정 안 하는 게 부자라고 말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게 부자가 되란 말씀이죠. 쉽게 얘기해서. 돈 걱정을 해서 얼른 부자가 돼서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자리에 빨리 올라가시자. 그런 말씀을, 그 노하우와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죠?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이거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 얼마면 될까요? 진짜로 우리 인생에서 과연 얼마를 벌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과연 우리가 돈을 평생 얼마를 벌어야 발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돈 걱정 안 하고 진정한 그 경제 인문학적으로 부자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국은요. 자, 여러분, 그게 1억이면 될까요? 네, 1억이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5억이면 될까요? 10억이면 될까요? 아니면 100억이면 될까요? 아니면 150억이면 될까요? 예, 많이 라고 답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진짜 많이 있는데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인신 공격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제가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조금 좀 이렇게 자극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1억이면 되겠습니다, 5억이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이분은 좀 너무 그 경제적 상식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100억까지는 100억이나 150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치셨다라면 조금 개념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아주 생각이 없으신 거죠.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계산해 보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예를 들어서 연세가 지금 한 30대시라면 30억은 버셨나요? 예, 그래야 100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직 열심히 벌어봤는데도 1억도 제대로 못 벌어봤는데 예, 뭐 100억이다 혹은 만이라고 외친다는 거는 너무 생각을 안 해보거나 좀 경제적 개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조금 자각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금액으로 얼마라고 딱 같이 계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개념을 심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뭐 10대야 돈이 필요하지 않죠. 돈도 안 벌죠. 그래서 20대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림이 지출이고요. 이 까만색 선이 수입인데 이제 20세 때부터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지출인데 돈을 쓰는 건데요. 돈을 쓰는 이제 일활동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어릴 때는 젊을 때는요, 부모님이 용돈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젊을 때는 그래도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는 약간 많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보통은 결혼을 하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 아파트를 못 사면은 뭐 전세라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애도 낳아서 키워야 되고요. 교육비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구간이 가장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48세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나서 아마 인생에서 가장 수익이 많아지는 시점이 48세에서 50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때쯤 되면 수익이 가장 많을 때 되면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다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자식이 또 장가를 가죠. 예, 자식이 장가를 가다 보니 또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50대부터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신다거나 회사에 잘린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급료가 낮은 데로 이직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현상이 되면서 이게 수익이 꺾이게 됩니다. 꺾여서 아주 급격히 꺾여서 60대 중반이 되면 거의 이제 수익이 아주 적은 수준으로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지출은 계속적으로 지탱되다가 이제 정말로 자식들 다 이제 추가시키고 이제 우리 둘만 살면 돼. 요럴 때는 이제 지출이 좀 많이 줄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우리 인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C 플러스였다가 A 마이너스였다가 D 플러스였다가 B 마이너스인 형태인데 이 사람들마다 요 그래프의 넓이가 좀 다를 테이니 A 플러스 B인 요 플러스 구간과 C 플러스 D인 이 마이너스 구간의 넓이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지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돈은 크게 안 느는데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B 구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기 아주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부모님이 해놓으신 재테크 방법들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는 100세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수가 좋아서 120, 130을 사셔야 될 상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이겨낼 새로운 재테크 방식을 찾아내셔야만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오해를 갖고 계시죠?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시나요 혹시? 많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월급이 들어오겠지, 그것도 늘어나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죠. 45세 이후부터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수입 절벽이 생길지 모릅니다. 바로 이제 회사에 잘리는 기간이 생긴다는 거죠. 정년퇴임 55세까지는 분명히 잘립니다, 여러분. 예, 그건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직장인의 수입은 임시 수익일 뿐입니다. 거의 3, 40년을 오랫동안 월급 받아와서 그걸 까먹었을 뿐이에요. 알면서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근데 하지만 여러분은 임시적인 수익을 받고 계시는 것이 절대 영구적인 수익을 갖고 계신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이 시점에 빨리 나머지 50년을 먹고 살 돈을 준비해 놔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평생 하면, 아니요, 평생이 아니죠. 정년퇴임까지 55세까지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한번 계산해 보신 분, 55세 이상이 되시거나 직장을 이미 나오신 분, 내가 그동안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계산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그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예를 들어서 풀어드릴게요. 저는 일본계, 외국계 화학회사에서 2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입사할 때는 연봉이 2,00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은퇴할 때는 평균 연봉이 8,000이었고요. 22년 동안 총 번 돈을 2,000에서 8,000의 평균이면 5,000이 되겠죠? 5,000. 그래서 5,000 곱하기 22년을 하면 총 11억을 번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22년에서 11억 벌면 많이 번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할 때 남은 돈이 탈탈 털어서 딱 4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세를 다 갚은 상황이었는데 4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22년 동안 얼마를 쓴 거죠? 7억을 쓴 거죠. 11억에서 4억을 빼면. 그러면 22년 동안 내가 생활비로 쓰는 돈이 7억이라는 얘기고, 그럼 1년에 3,2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고, 월 265만 원을 평균적으로 쓴다는 얘기고, 하루에 9만 원을 써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니 지금은 한 18만 원 정도 쓰고 있겠죠. 이 연봉 2,000 시절에는 한 4만 원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혹시 동감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 쓰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1년을 사는데 3,200만이 필요하구나. 내가 나가서 3,200만 안 벌었다면 밥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느낌을 가지시나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평균이기 때문에요. 지금 물가로는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평균 금액으로 제가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거죠? 3,200 곱하기 50년 했더니만 16억이 나옵니다. 그럼 인플레로 감안하면 한 20억은 최소한 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수중에 20억 있으신 분 계시면 아메이 안 해도 되십니다.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시면 그냥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편하게 즐기십시오. 그런데 내 수중에 지금 20억을 안 만들어놨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마지막에 연봉 8,000원 받았다고 했죠. 제가 만약에 회사를 안 나오고요. 이 16억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그 8천만 원의 연봉으로 20년을, 그러니까 제 나이 70세까지 회사에 잘리지 않고요. 그리고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6억이 모아집니다.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물도 사 먹으면 안 돼요. 생수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주기장창 70세까지 일을 하고 그 돈을 꼬박 모아야 16억을 모을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느낌이 오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기서 좀 확실히 느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유명한 알아주는 대학 석사 나왔고요. 공부할 만큼 했고요.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꽤 괜찮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죠. 제가 지금까지 번 돈도 11억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벌어야 될 돈이 16억인데 지금 남겨놓은 4억을 빼더라도 12억을 앞으로 더 벌어야 되는데 제가 20년 동안 안 잘리고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직장 생활만으로는 절대로 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분한테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끼세요? 1년에 몇 억씩 들여가면서 애들 유학 보내고 뭐하고 하면 걔네들이 인생에 나가면 자기가 먹고 살 돈을 직장에서 벌 수 있을까요? 정말 실질적인 부분을 제 모든 이 정보를 다 털면서까지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내가 평생 내 자식이 평생 살 그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은 꼭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서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남은 한 50년 정도의 인생에서는 20억이 필요하구나. 노후 설계에 자산 20억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면 여러분 숙제 다 하신 거고요. 못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연봉을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억대 연봉, 2억대 연봉, 3억대 연봉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고요. 종잣돈 모아놓은 거를 어떻게든지 재테크 잘해가지고 늘려서 20억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요, 경기 침체가 계속 오래 진행되면서 저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도 평균 실종이라고 하면서 이 양극화 예를 들면서 바로 우리 중산층의 붕괴를 얘기를 했었죠. 즉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요, 돈이 고만고만하게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은 분들이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으신 분과 고만고만한 분들을 갈라져 있지 중간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중산층이 지금 붕괴됐다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중산층의 붕괴는 또 뭘 의미하냐면요, 목돈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돈이 없다 보니 차 한 대를 사더라도 턱하니 목돈 몇 천만 원 턱 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나와 있죠. 월 얼마의 돈을 내면서 몇십 개월 할부로 차를 사게 되십니다. 그리고 집도요, 예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전세를 많이 했는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도 줄고, 이렇게 부동산 가면 월세가 위에 쫙 붙어서 많이 이렇게 붙어 있죠. 전세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월세 형태로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중산층이 줄었다 할지라도 정부나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를 증작시킵니다. 왜? 세금을 걷어야지 나라가 지탱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증작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장기 렌터, 할부 혹은 리스 이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소비를 일으키게 만드는 형태로 머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개념이에요. 나는 자동차 할부 안 샀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렌트 안 하고 있네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한 대 가격이 요즘은 150만 원, 160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현금 팍 내고 사신 적 거의 없죠. 대부분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 통신료자고 내고 계시는데, 통신료 플러스 기계값으로 여러분이 할부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폰도 이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금액은 120만 원인데요. 할인해 드리고요. 어떻게 지원금 받고요. 근데 24개월 할부로 해가지고요. 이게 포함해서 10만 원입니다. 결국 할부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부 생활이 이제는 몸에 그냥 배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청주에 있어서, 청주는 아직도 4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서울은 다 몇십억대 아파트겠지만 하여튼 저희 청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억짜리 아파트를 월 100만 원 월세로 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천만 원대 자동차는 한 40만 원 정도의 할부금으로 살 수 있고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카드로 긁은 다음에 12개월 할부를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월 한 40만 원 정도 듭니다. 토탈 한 200여만 원 정도가 항상 저희는 할부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머니 트렌드의 세상에서 살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독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구독경제 시대입니다. 하는데 이게 좋게 얘기해서 구독경제죠. 사소한 생필품들도 다 쪼개가지고 무조건 소비를 매달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또한도 결국은 작은 것들도 쪼개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려고 나오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경제는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바로 가장 많이 쓰고 계신 넷플릭스 돈 내고 쓰시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돈 내고 쓰시는 분 계시죠. 프리미엄 버전은 전 안 내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카카오톡도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저도 매달 4,000원 정도 내면서 이모티콘 매달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때 쓰시는 파워포인트도 요즘은 월 얼마씩을 내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요. 줌도 또한 유료 요금을 월 얼마, 연 얼마를 내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런 IT 생활이나 문화 생활도 다 월 얼마씩을 쪼개서 내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마이크로 오피스 한 번 사면은 20여만 원, 30만 원 주면은 사서 평생 쓸 수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월로 쪼개가지고 매달 3만원, 5만원 내게 만드는 게 더 수익이 크거든요. 예, 그런데 소비자들은 못 이기고 계속 출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경제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40대 김지훈 씨라는 이분 보세요. 스포티비에 8,000원, 넷플릭스에 9,500원, 웨이브에 8,000원 정도, 멜론에 8,000원 정도, 유튜브 프리미엄에 1,400원이네요. 밀레 서적이라고 전자책 보는 거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 9,900원 하고 총 55,000원이 기본적으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 나가고 있어요. 주로 저는 온라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줌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픽 프로그램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나와서 초봉을 받으면 약 월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월세방을 얻고 원룸을 얻고 뭐 차도 조그만 거 중고차를 샀고 뭐 통신료도 내면서 산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155만 원은 이렇게 그냥 빠져나갑니다. 나머지 45만 원, 50만 원 갖고 이 친구가 먹고 이 옆에 이런 것도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도 학자금 융자를 내고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플러스로 시작이 안 돼요. 바로 마이너스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연령별로 정말 한 달에 얼마가 그래서 쓰고 있느냐. 연령별로 27세는 약 100에서 200만 원 사이를 쓰고 있는데 20, 30대는요. 그런데 우리 정도의 나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50대인데 50대쯤 되시면 거의 400에서 500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 500. 우리는 이제 인생 2막을 노후 생활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후라면은 아무래도 50대 이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때 이후 50년을 살아야 되는 100세 인생에 있어서 거기에 월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꾸준히 월 500이 나오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우리는 숙제를 다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명확히 이제 알려드렸죠? 그래, 얼마면 돼? 얘가 이를 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우린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20억 목돈이 있거나 아니면 월 5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오는 시스템을 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타겟 금액을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 하셨다라면 여러분 지금보다 뭘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더 하셔야 지금이 잘못됐다고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이거 플러스 뭘 더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의 이 강의의 가장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솔루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잠든 코인을 깨우라라는 책 보신 적 있나요?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쓰신 토니 로빈스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죠. 이분이 전 세계 부자들 5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책이 머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부자들의 답. 그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 일거리를 전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생활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통장 잔고가 떨어질 사태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확실한 소득 창출 방법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부자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시스템은 인컴 인슈런스, 수익형 보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이런 솔루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이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그 부자들은 어떤 거에 투자하고 계시냐? 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계시고요, 주식 투자도 하시고요, 부동산 투자도 갖고 계세요. 우리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은행에 소정 금액이 있고요, 가끔 주식이나 코인에도 좀 투자하셨고요, 부동산도 뭐 하다못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랑 똑같네 부자들도. 근데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에 달러로 대부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당연히 원화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동산. 부자들의 부동산은요, 그 집값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가 오를 거니, 이거에 관심은 두 번째 관심사고요. 첫 번째 관심사는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월 얼마 임대소득이 들어오는데, 그가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현금 창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묵혀두고 오르길 기다리고 있지만, 부자들은 자, 부동산을 사는 순간 그 다음 달부터 내 통장에 현금이 얼마씩 꽂히는 데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은행에 돈이 얼마 있든지 어떤 뭐 종신보험을 갖고 있든지 보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가 있는 금융상품은 내가 55세 이후부터 월 얼마의 연금을 내 통장에 꽂아줄 건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금 소득이요. 이것도 물론 결국에는 현금 캐시플로우의 의미가 있죠. 돈이 그렇게 많은 부자들도요, 그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들어있는 상품이 내 통장에 캐시플로우로 꽂아줄 수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일수록요. 세 번째, 주식을 투자하더라도요. 자, 여러분, 제가 금융 전문가로서 좀 금융 철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20,000원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 다죠?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원래 주식 투자의 정확한 개념은요, 내 돈이 정말 경영을 잘하는 회사에 투자가 돼서 그 회사가 그 돈 갖고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내가 주식을 산 비율만큼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개념이 주식 투자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돈을 앞으로 경영을 잘할 것 같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내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 수익을 낸 돈의 일부를 그 투자된 내가 주식을 산 비율만큼 돌려서 배당금으로 주는 형태가 주식 투자의 원래 목적이에요. 즉
주식 투자의 목적은 배당금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넣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 뜻을 정확히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르길 기대하고 있다가 떨어질 때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여러분 제일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삼성전자 1년에 4번 배당금을 줍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줍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세요? 혹시 갖고 계시면 꼭 그 계좌 확인해 보십시오. 배당금을 줍니다. 그거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바로 부자들의 주식 투자 방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도 현금은 캐시플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전부 다 부자들은 캐시플로 개념을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아까 좀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자들은 대부분 달러를 가지고 있더라.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빨간색이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을 할 때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오르는 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달러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신다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졌을 때 돈을 찾아도요. 그게 바로 주가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 달러 투자를 하는 방식을 찾게 돼 있어요. 부자들은 이 개념을 이용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꼭 아시고 계십시오. 바로 작년이었죠. 작년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올랐다가 한번 곤두박질 친 적이 있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그 사태가 이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거. 오늘 경제 상식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우리와 똑같이 하되 금융상품은 연금소득으로, 주식 투자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투자는 임대소득으로 형태로 캐시플로우 형태로 돈을 받으려고 하더라. 매달 수도꼭지를 열면 현금이 떨어지는 형태, 이 형태로 부자들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는 달러로서 자산 지키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꼭 알아주시고 오늘 꼭 가슴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산이라는 용어도 정확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산이 뭘까요? 부동산이면 무조건 자산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자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산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현금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자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어때요? 돈을 뺏어가죠. 부동산 소유세 뺏어가고요. 관리비 빼나가고요. 은행 융자 빠져나가고 계시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는 자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자동차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는 사는 그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런 건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산이 아닌 줄 알고 샀는데 자산이 되는 경우, 뭐 골동품이라든지 혹은 뭐 정말 리미티드 명품 이런 거는 오히려 사서 가격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또한도 당장에 현금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기에 함부로 자산이라고 말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현금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진정한 자산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명하신 분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워렌 버핏도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지 만들지 못한다면 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을 참 멋있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자산 상태는 플러스가 되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라. 거기에 키워드는 바로 복리라는 키워드다라는 겁니다. 복리라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월 100만 원 저축해서 복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자산이 만들어져서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는 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그 나이는 지났지만 혹시나 듣고 계신 우리 리더분들 중에서 30살쯤에 계신 분이 있으면 자 한번 보십시오. 조금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 100만 원씩은 죽어도 내가 저축을 하겠다고 해서 딱 10년만 한번 모아보세요. 30세부터 40세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1억 2천 혹은 이자 붙어서 1억 2천 5백 정도가 모여지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못 모아. 왜냐하면 40세쯤 되면 이제 아이들 교육비가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은 아예 교육비로 쓰십시오. 그리고 이 종잣돈 1억 2천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게 복리를 이용하면 노후 자금을 드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7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뜻이 원금이 내 투자 비용의 2배가 되는 돈이 되는 개념은 그 기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을 분자해 놓고요. 월 복리 수익률을 분모해 두면 거기서 나오는 값이 바로 내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됩니다. 즉 복리 7%짜리 상품에 내 돈을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71을 7로 나누면 약 10년이 되겠죠. 10년마다 금액이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40세에 1억 2천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허리 졸라매고 월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요. 만들어놨어요. 1억 2천을. 그리고 나서 50세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7% 복리 상품이 돈이 스스로 열심히 열일을 해가지고 얘가 얼마가 돼 있냐면 2배인 2억 5천이 돼 있는 겁니다.
예, 2억 5천이. 그 다음에는요. 20년이 돼서 이제 60살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0년마다 2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2배인 5억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1억 2천만 원이었던 돈이 20년 후에 5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7%짜리 복리상품에 넣어지면은요. 만약에 이분이 70세까지도 이 돈을 안 잡고 가만히 뒀다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그러니까 1억 2천을 모아놓고요. 30년 동안 7%짜리 복리상품에 돈이 들어있으면 1억 2천이 30년 후에 10억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리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복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60세가 되면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직장 다니기 어렵잖아요. 이제는 제가 돈을 뺏어 써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둔 이 종잣돈, 이 5억으로 불어난 종잣돈은 이제부터는 그 이율만큼을 내가 연금으로 그냥 받아쓸게 라고 플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5억에서 더 올라가는 그 이자만큼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6%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가 아니라. 그럼 5억의 6%는 얼마죠? 6, 5, 30, 연 3천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세부터 매년 3천만 원씩 연금 받으면 70세가 되면 얼마를 받게 돼요? 3억을 받게 되겠죠. 80세가 되면은요 6억을 받게 되고요. 90세가 되면요 9억을 받게 되고요. 100세가 되면 12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100살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그 원금 5억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남아있는 돈은 내 자식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금융상품이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겟을 둬야 되는 부분은 7% 정도의 복리 시스템을 어쨌든 찾기만 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왜 하필이면은 3천만 원 연금에 맞췄느냐? 제가 아까 4,000명 들었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명이 연 3,200만 원 쓰더라. 그러니까 노후에 3,200만 원 정도면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2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난 목돈이 있어. 그러면은 나이가 드셨어도 충분히 이런 시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한 번에 넣어주면 되니까요. 예, 그게 바로 복리의 효과인 거고요. 또 한 가지, 복리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이게 뭐죠? 자장면이요. 여러분이 드신 자장면이 가장 쌀 때 얼마에 드셨나요? 자장면을요. 제 기억에는 88 올림픽보다 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00원의 자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먹은 가장 싼 기억나는 짜장면의 가격은 500원이었습니다. 즉 이겁니다. 88 올림픽 때 1,000원 정도 됐던 자장면이 2023년인 지금은 최소 8,000원이죠.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자장면 가격은 연 9%의 복리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물가를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가를 여러분이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물론 자장면은 9%지만 모든 게 9% 올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어떤 건 되게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거의 안 오른 것도 있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요. 평균적으로 15년간 올랐던 물가는 매년 3.5% 복리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감으로 해서 지금 6.3%까지 물가가 올랐다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3.7%입니다. 코로나 전 상태보다는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시중의 은행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세전 금리예요. 세전 금리. 그래서 아까 보시다가 6%까지 많이 올랐을 때는 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져서 4% 정도, 4% 언더에 지금 정기 예금 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물가 상승률보다 적금 금리, 은행 금리가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돈을 잃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금융 상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 금액 숫자 자체는 줄지 않죠. 분명히 오르죠. 단 1%, 2%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장면이 6,000원에서 8,000원 벌써 2년 만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보다 은행 금리는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시면 돈을 잃고 있는 거다라는 그 개념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투자의 시대가 되어 있다. 예금의 시대가 아닌 투자의 시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의 숫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보다 충분히 높은 숫자인 바로 7% 정도의 수익률이 있어야만 우리가 죽기 전에 안정적인 그 재무 시스템인 20억이나 월 500이나 300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바로 금리가 바로 7%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메이 하시는 분들인데 아메이 시스템은 과연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그런 복리 수입을 주는 수입 도구 맞나요? 라고 질문을 아마 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 또한도 제가 아주 수학적으로 잘 풀어 들어보겠습니다. 아메이의 보상 플랜은요,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소개된 모든 사람들의 그 판매 실적이 모두 나의 실적으로 카운트가 돼서 그 볼륨만큼 보너스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개념이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보상
보상 플랜입니다. 이 부분은 맨 하위 부분을 먼저 떼어주고 남은 부분을 나나 스폰서가 받게 되기 때문에 수익 역전도 발생될 수 있고 선착순환의 노렸순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은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인트, 이 수익률이 과연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그리고 우리의 노후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복리 수익이 되는 거 맞느냐, 요거를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점점 PV가 올라가게 되고 1차 보너스 이상이 되는 1000만 PV 이상이 되면 독립이 되고, 이런 상품들은 바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데 왜 그렇다? 생필품 소비재이고 회원수가 증가되고 제품수가 증가되고 경험, 우리도 점점 마케팅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상 플랜은 실버 프로듀셔, 골드 플러스, 플래티늄, 파운터스 플래티늄, 그 다음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등등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봉 형태로 환산할 때도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피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렇게 와서 반 정도 따고 온 게 다이아몬드고요. 그 이후도 이렇게 많은 핀들이 있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워낙 우리의 플랜이 좋고 복잡해서 정확하게 풀어주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최소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가정으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나는 매달 20만 PV 정도는 소비를 한다. 왜? 실제로 아까 생활비 하루에 9만 원 쓰고 한 달에 360만 원 쓰는데 그 360만 원 중에 생활비 20만 PV를 못 쓰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쓰고 남겠죠. 그 부분을 나는 기본적으로 20만 PV를 쓰고, 그 다음에 내 주변 분들한테 한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우리 저기 요즘 하고 있는 그런 한 10만 원 정도를 계속 구독 경제를 사게 만들어주는 장바구니 그 플랜 같은 거를 소개를 시켜줘서 한 두세 명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모으면 나 외에 또 20만 PV 정도 볼륨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큰 욕심 내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욕심을 갖고 꾸준히 내가 이 도구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매달 20만 PV씩이 늘어나는 요런 형태로 계속 할 겁니다. 2차 보너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 보너스가 있는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요. 다 무시하고 1차 보너스만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위 레그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0만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실제 내 통장에 매달 14일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4년 만에 연봉 3천만 원에 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0개월 만에 1000만 PV인 SP의 달성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71개월 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제 월 500만 원이 초과 달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달성도 아닙니다. 초과 달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1개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71개월 7년도 안 되는 기간이죠. 6년 좀 넘는 기간입니다. 아까 제가 30년 넘어야 연봉 3천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금리 상품이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7년도 안 돼서 월 500이 들어오는 시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지금 큰 복리 상품이죠? 여러분 요거 비교 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메이 시스템에서 가장 조금씩만 노력해서 단 꾸준히 매달 두세 명씩의 소비자를 늘려서 매달 20만 PV씩만 늘려나가는 이 역할을 꾸준히 해왔을 때 7년도 안 돼서 내 통장엔 월 500만 원 이상이 꽂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 그것도 1차 보너스만으로 이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업의 꽃은 사업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내 하위 레그에 생기는 현상, 그것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6개월 만에도 6명을 모으고 하시는데 좀 네거티브 생각해서 딱 1년 후에 한 명씩 생긴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이 시뮬레이션 일과 같이 똑같이 하는 분이 1년마다 한 번씩 생긴다. 13개월에 한 번, 15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37개월에 한 명 생기는 그 형태로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년 만에 연봉 5천이 되고요. 28개월, 2년 조금 넘었더니 SP의 달성이 되고요. 40개월 만에 아까 숙제인 월 500만 원의 초과 달성이 이루어지다는 겁니다. 이 또한도 1차 보너스만으로요. 2차 보너스 계산 안 한 겁니다. 당연히 2차 보너스 나오잖아요, 원래 SP 이후부터는. 근데 그걸 계산 안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2개월 만에 사파이어 달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52, 40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40개월 해봤자 4년도 안 되는, 3년 4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이고요. 52개월이라고 얘기하면 5년도 안 되는, 4년 조금 지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요, 제가 어렵게 설명드린 아까 이 그래프, 이거보다도 이 30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모은 이거보다도 50년 아닙니다.
52개월 만에 사파이어가 된대요. 28개월 만에 SP가 된대요. 40개월 만에 아까 숙제인 월 5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예, 이게 뭘 하면 된다고요? 한 달에 2-3명의 소비자를 늘려서 20만 PV만큼의 볼륨을 계속 늘려간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 어떠세요? 아메이 시스템이 과연 그 물가 상승률이 이기는 그런 복리 상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어떤 복리 상품, 7% 복리 상품보다 더 강력한 상품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돼? 인생 사는데 노후 자금 20억 필요하고요. 매월 500만 원 필요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은 절대로 직장, 월급쟁이 월급 하나 갖고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금액의 수치라는 거 증명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주 고이익률의 7%대 복리 상품으로 했을 때 20-40년의 시간이 걸려야 그런 금자탑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아메이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40개월 만에 월 500만 원 숙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다. 그것도 1차 보너스만으로 바로 한 달에 2-3명만 초대를 해서 20만 PV를 늘려나가는 매달 그런 노력을 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혹은 지금 잘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왜 근데 안 됐지? 예, 매달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꾸준히.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적은 날 꾸준히 해왔다면 충분히 된다는 플랜을 제가 증명을 해 보여드린 거고요.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님의 경영학자가 본 은퇴준비 3가지 조건이라는 그거를 간단하게 몇 개의 슬라이드로 정리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학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기업들을 배치마킹 하자 우리 개인들도. 브랜드 자산과 플랫폼 자산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브랜드 자산은 가로치고 고객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고객들은 바로 휴먼 네트워크, 고객 자산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는 개념이신 겁니다. 그리고 단위가 아닌 복리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퇴 이후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져야 되는 직업은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재취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가져라. 맨날 잘리면 돈 수익이 없어지는 그런 월급쟁이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100세까지 외롭지 않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렇게 온라인을 모여서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 사업은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즐겁게 같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업을 해라. 그 다음에 100세까지 무형자산이 쌓이고 좋은 복리 형태의 플랫폼이 되는 사업을 선택해라. 이 4가지 중에 아메이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 다 드렸죠? 결국 이 4가지가 모두가 아메이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산이란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유형자산 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는요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뭐다? 바로 아메이를 하게 되시면 건강자산이 쌓이고요. 매력자산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들어오는 든든한 경제자산이 생깁니다. 그 무형자산, 즉 브랜드자산, 고객자산을 말씀드린 이 무형의 자산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이 매달 2명, 3명의 소비자를 늘려가는 그 활동들을 계속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매력자산을 쌓으셔야 되고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자산도 쌓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건강이하다 매력자산도 쌓이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 아메이에서는 A790으로 꾸준히 습관화하는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형 자산을 쌓아가는 그런 성공 시스템의 사업이기도 하지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돈을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피해지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셔서 좋은 솔루션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솔루션으로 그 어떠한 비즈니스보다도 완벽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리 상품인 유형무형의 자산을 다 쌓을 수 있는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 개념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한 달에 2-3명의 소비자를 늘려서 월 20만 포인트의 볼륨만 늘려갈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4년 내에 반드시 재무 숙제인 월 500 이상의 마르지 않는 캐시플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아메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에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솔루션을 드리는 명쾌한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 번창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업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